제가 오늘 실시간 방송,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이렇게 공 치는 사람들, 골프 치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 필드에 가면 머리 올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오늘 라방 머리 올리는 겁니다. 머리.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아, 그래요. 민경 씨가 동생이에요. 노재희 선생님.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또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이 방에서 이제 우리 서로 얼굴을 모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모르고,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제 얼굴을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이제 왜 이 방을 개설하게 되었냐면, 그래도 이제 20대, 30대 아이를 키우셨던 우리 육아맘들보다는 제가 좀 더 한 발 앞서 있기에, 더 먼저 애를 키워봤기에, 그냥 이제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제 넋두리를 좀 받아주고 싶어서 제가 이 실방을 열게 된 거예요. 맞죠, 언니. 저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니 소리를 들을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뭐 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 언니 소리는 잘 들을 일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 그래도 타이틀 제목을 적으면서 뭐라 적을까 하다가 제가 평소에 듣고 싶은 말 언니. 네, 마케타 지니쌤 언니라 불러주세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네, 언니라는 소리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갈아타고 오셨네요. 우리 햇살 라이프님 이제 갈아타시는 것에 이제 도사가 되셨죠, 도사. 맞아요. 프로필 사진이 너무 좋아요, 햇살 라이프님. 우리 마케타 지니쌤도 그 모습이 우리 1년 전의 모습이다, 그죠? 프로필 사진이. 좋습니다. 오늘이 이제 첫날이니까요. 한 1시간만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제가 이제 요 실방을 규칙적인 시간에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아, 막내 사진이에요. 와우. 멋있어요, 햇살 라이프님. 부의 상징이잖아요, 아이 3명. 우리 지니쌤님은 나중에 바빠지시면 내 실방에 들어오시겠나? 지금 이제 탄력 받고 있는데, 맞죠? 아침 기상도 하고 계시고, 꾸준히 블로그 글 쓰고 계시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좀 이따가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제가 미리 한 2개 정도 이제 듣고 싶은 말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 중에서도 그냥 먼저 인생을 산 언니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경험해 본 사람 입장에서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려요? 오, 대단하십니다. 긴장감 고조 맞습니다. 맞아요. 은근 떨리네요. 평소에 이제 말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좋아했던 사람인데도 이제 첫 머리다 보니까 떨립니다. 다 그래요. 저 종소리를 빼야 되겠네요. 그죠? 거슬리죠? 네. 임 선생님 오셨네요. 다들 식사하시고 언니 화이팅 좋습니다. 좋습니다, 언니. 어머, 햇살 라이프니. 제 멘토신데, 김미경 강사님이.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김미경 강사님. 그분처럼 살고 싶어요, 김미경 강사님. 아마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 거의 한 7, 80%의, 그죠? 롤 모델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계정 갈아타신다고? 이미지가 비슷하시다고요? 어이구, 김미경 선생님 훨씬 더 미인 아니신가요? 벌써 우리 노재희 님이 질문을 올리셨네요. 네. 딸이 올해 6살인데 못하는 말이 없어요. 말대꾸를 그렇게 잘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기분이 들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이제 제가 드리는 말은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뭐 많은 교육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또 다 맞진 않더라고요. 딱 이제 그 아이에 맞게끔 또 그 가정 환경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 노재희 선생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딸이 못하는 말이 없다, 말대꾸를 잘한다 그런 거는 언변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의 재능이거든요. 물론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이가 언변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2의 김미경 강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당장은 뭐 너무 경우에 없다, 너무 엄마 머리 끝에서 논다 좀 이렇게 보일지라도 아, 야가 좀 언어적인 재능이 좀 뛰어난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장점으로 보시면 안 될까요? 우리 노재 선생님. 그래야 우리 선생님이 편해요. 노재 선생님 마음이 편해요. 얘가 버릇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부정적인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잘한다 쪽으로 생각해서 장점으로 받아들이시면 훨씬 더 즐겁게 육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8년 경단녀. 오, 우리 민경생이 벌써 8년 되나요? 경단녀. 살만 찌고 나이만 드는 저는 어쩔까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를 만났잖아요, 다시. 저한쌤을 만났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 강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저를 브랜딩한 그 단어가 수식어가 뭐였냐면 포항 유튜브 강사 조한쌤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육 분야에 자꾸 올인하고 마음을 더 쏟게 되면서 제 타이틀을 바꿨어요. 사람 냄새 나는 교육 사업가 조한쌤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의 철학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뭘 해보고 좋으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끌어들여서 같이 좋아지자 이런 주의예요. 저는 예,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뭐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저는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는데 자꾸 제가 막 옆에서 찌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홍성숙 선생님, 네, 손 잡아드릴게요. 조한쌤의 열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볼 때마다 놀라움. 아이고, 너와 내가 사는 이야기. 어우, 감사합니다. 열정, 그냥 제 옆에 있으면 돼요. 제 옆에 있으면 저절로 흡수될 거예요. 흡수. 그 옆에 있는 냄새가 예, 무시 못하더라고요. 에너지가. 네, 부엉이님 오셨네요. 사람 냄새. 네, 사람 냄새 나는 교육 사업가로 성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유튜브 자격증 과정을 시작을 했고 또 요 과정을 이제 끝낸 사람들은 저처럼 유튜브 강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좀 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네, 햇살 라이프님 저랑 손 안 잡으셨나요? 그럼요. 우리 이제 한 팀이잖아요. 유튜브 파트너. 맞죠, 부엉이님.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힘든 분이 지금 현재 부엉이님이실 거예요. 책 먹는 부엉이님. 근데 나중에 아이고 조한쌤 말 듣기 잘했다 이런 날이 아마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좋은 거 생각해요. 팔짱 어우 좋죠, 햇살 라이프님.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몇 시간 전에 저한테 이제 톡으로 질문을 살짝 올린 분이 계세요. 그분이 계셔서 제가 그거 잠깐 한번 나눌게요. 네. 자, 요 제 아는 지인분이세요. 이분 잠깐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이분을 제가 한 1년 반, 2년이 좀 안 됐네요. 한 1년 반 전에 이제 만났던 지인인데 되게 열심히 사세요. 되게 열심히 사고 지금 이제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셨고 이분은 저보다 책을 더 먼저 내셨어요. 이분도 작가님이시고 노래도 작사도 하시고 아무튼 재주가 많아요. 칼럼에 이렇게 글도 연재하고 계시고 정말 예, 다재다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아직 빛을 못 만나서 아직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사회에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분의 무한한 능력을 믿습니다. 자, 이분이 저한테 이제 질문 2개를 주셨어요. 자,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엄마는 책을 많이 보는 편인데 아이는 책에 관심이 없어요. 책에 관심을 가지게 할 방법이 있나요? 흥미롭게 책을 예,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이제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질문을 딱 보는 순간 빵 터졌어요. 빵.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제가 우리 큰아이 뱃속에 있을 때 책 독서, 태교 독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전집 이렇게 몇 질이 있었는데 그거를 정말 몇 번씩 되돌려서 읽어줄 정도로 정말 많이 읽어줬어요. 태교 독서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 하나는 딱 자부했어요. 애가 태어나기 전에. 아, 우리 아들은 내가 뱃속에서부터 책을 많이 읽어줬기 때문에 분명히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될 거야. 그리고 똑똑할 거야. 공부도 잘할 거야. 배경 지식이 많아졌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초창기에 왜 아이가 첫애일 때는 엄마들이 보통 책대로 키우잖아요. 교육학자들이 말하던 식으로 그렇게 책대로 키우다 보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책대로 키우려고 굉장히 FM대로 이제 많이 행동을 보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태교 독서였는데, 우리 아이가 딱 태어나면서는 그 천성적인 유전자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책을 읽자고 옆에 놓으면 도망가요, 자꾸. 이게 가만히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는. 가만히 못 앉아 있고,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뭘 이렇게 만지는 걸 좋아하고, 우리 막말로 헛짓거리 하는 거 막 좋아하고 막 이런 아이였어요. 그래도 저는 정말 아이가 한 두세 살 때까지는 놓지 않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얘가 좀 책에 재미를 붙이게끔 하려고 갖은 수를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짐볼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그게 이제 유행이었는데, 거기에서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엄마와 함께 이제 놀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고, 또 그 프로그램 안에 책을 읽어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아이랑 함께 했던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정말 유일하게 책 읽는 시간에 돌아다니는 아이가 우리 아이였어요. 우리 아이만 그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면 다른 아이들은 다 옹기종기 앉아있는데, 우리 아이만 유일하게 가만히 안 앉아있고 막 이렇게 놀이기구 타고 다니고 막 온데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상황이 참 싫었어요. 또 부끄러웠어요. 아, 나는 뱃속에서 우리 아이를 정말 쉼 없이 독서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왜 이게 아닐까? 왜 다를까? 이랬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러면 엄마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도 책을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좋아할 것이다. 또 이런 게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따라와요. 그냥 정말 의무적으로 엄마가 책 읽어주는 거 그거 외에는 아이가 책에 대해서 별로 재미를 못 붙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애가 재미를 붙여서 지가 알아서 책을 끄집어 와서 봐야 되는데, 꼭 엄마가 책 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끄집어 올 정도로 그렇게 책하고 쉽게 안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포기가 되더라고요. 포기가. 그래서 우리 요 선생님이 질문 주셨던 여기에 대한 답변은 솔직히 내가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좀 뭐해. 왜냐면 내 두 아이를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책을 안 봤는데, 지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이제 22살이거든요. 군에 가 있는데, 지 필요에 의해서는 책을 보더라고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책을 찾아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모습 또한 돌아봤어요. 저는 또한 어땠는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는가? 저 또한 어렸을 때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이러면서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책을 뽑아 읽다 보니까 이제 독서량이 많아지는 거고, 이제 책과 가까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책 보는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줘요. 아빠보다는. 많이 보여주는데도 아이들이 책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나오는 그 특유의 유전자, 그러한 힘은 이렇게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걸 완전히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바꿀 수는 있지만 이거 기존의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좀 책을 좋아하는 아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 또 책하고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아이, 이거는 좀 타고나는 것 같아요. 기질적으로. 정말 우리 어렸을 때 그 아이들 보면, 친구 아이들 보면 누구 집에 놀러 가면 책장부터 보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 집에 딱 항상 가면 이제 책꽂이가 어디 있는지 책꽂이부터 살피면서 딱 책장 앞에 앉아서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나올 때까지 책장 앞을 떠나지 않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확실히 이제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게 좀 뛰어나요. 남들보다 뛰어나고 학과 공부도 좀 빨리 따라가는 그런 게 있는 거는 같던데, 그건 있었네. 우리 큰아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언어가 좀 늦게 튀었어요. 다른 애들보다 또래에 비해서. 근데 처음에는 언어가 어설프게 하다가 나중에는 문장으로 바로 튀더라고요. 문장으로 바로 튀면서 언어 구사력은 좋았어요. 우리 큰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태교 독서가 뭐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언어를 튀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효과 본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문득 생각이 나네요. 예, 어찌됐든 우리 지니쌤님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이가 심하게 엄마를 배려하는데 이제 괜찮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요 분의 진일생님의 아드님을 봤어요. 아들을 봤고,
맞죠. 기질이 다르죠. 아들을 실제로 받고 아들하고 같이 이제 맛있는 것도 먹어봤는데 아들의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 질문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좀 심쿵하더라고요. 마음이 찡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이가 민준이가, 이 아이 이름이 민준이에요. 민준이가 다른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하구나. 우리 철들었다 하잖아요. 애늙은이라 하잖아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빨리 철이 들었구나. 이러면서 내가 이제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 지니쌤님이 되게 이제 그 책을 내는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서울에, 우리 지니쌤한테 허락도 안 받았는데, 지금 얘기하는. 서울에 이제 글쓰기 그 작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글쓰기 공부를 하려고 서울에 이제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 아들내미를 데리고 다녔어요. 민준이라는 아이를. 민준이가 그때 많이 어렸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때로는 이제 글쓰기 코칭이 늦게 끝나면 집에 못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찜질방에 가서 아이와 함께 이제 하룻밤을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이제 코칭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이 진희쌤님이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책을 내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이가 엄마 옆에서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내가 챙겨줘야 돼. 이제 그런 열심히 사는 모습이 짠했겠죠. 아이 시선에도. 이 진희쌤님이 예리예리해요. 빼빼하고 날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작은 아이의 눈에도 우리 엄마는 내가 좀 챙겨줘야 하는 사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빨리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니까 되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희 선생님, 이거는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선생님은 복 받으신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엄마를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이런다는 거는, 이거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민준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엄마를 이렇게, 엄마에 대한 배려심이 많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선생님은 복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또 되게 아들한테 애착을 많이 갖잖아요. 조금이라도 함께 하지 못하면 되게 미안해하고 이렇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평소에 선생님이 쏟았던 마음들이 아이한테 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 오히려 행복하게 생각하시라는 거. 예, 든든한 지원군이 있네요, 아들내미. 오히려 남편보다 아들이 더 든든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해주면. 좋습니다. 제 말이 좀 길었네요. 햇살 라이프님 끄덕끄덕. 아유, 우리 햇살 라이프님은 뭐 아이 셋을 키우시기 때문에 선생님이시죠. 선생님. 펑펑. 우리 진희쌤 또 우셨나? 아유, 눈물도 많으셔. 그냥 딱 느껴져요. 왜냐면 이렇게 동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엄마로서. 그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큰아이 4살 때 어린이집에 보내고 제가 이제 푸른애 공부방을 시작을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정말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치열하게 했고, 우리 둘째 아이는 9개월 때 제가 다시 복직을 했죠. 처음에 계속 일하다가 이제 아이 낳고 우리 둘째가 9개월 될 때까지만 이제 있다가 다시 또 이제 재복귀를 해서 일을 했는데,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제가 3돌까지 젖을 먹였거든요. 아마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저한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 그게 최선이었어요. 일하는 엄마가 내 아이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을 만큼 해주는 거,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때 당시에 6개월 아니면 이제 1년 정도 되면 다 이제 모유 수유를 끊어요. 끊는데 저는 되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또 일하고 있는 엄마에서 더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산부인과 의사한테. 선생님, 제가 이래저래서 일을 하는데 모유 수유는 언제까지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 말, 그걸 왜 억지로 끊으려고 하느냐. 엄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데 왜 그거를 애써 끊으려고 하느냐. 줄 수 있을 때까지 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 한마디만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래 3년을 먹였는데 이게 참 웃긴 게요. 첫 아이 키울 때는 모유 수유가 되게 힘들었어요. 막 이렇게 전몸살도 심하고 되게 힘들었는데 둘째 아이 때는 그냥 되더라고요. 그냥. 예, 오히려 잘 때도 편하고 뭐 젖병 씻을 필요 없고 나갈 때 그냥 그 일회용 기저귀만 좀 챙기면 되는 거고. 예. 그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모유 수유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뭐 모유수유 홍보대사로 나오라 하면 저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제가 3돌까지 먹이면서 아이와의 그런 이렇게 유착 관계가 되게 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둘째 아이를 이제
9개월 때 다시 복직하면서 포대기로 업고 막 출근하고 이랬어요. 정말 그때 일에 미쳤었거든요. 이 일을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둘째가 9개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포대기로 막 업고 다니면서 수업을 했었어요. 그 이제 나중에 내 수업할 때는 이제 베이비시터한테 맡기고 내가 출근할 때는 내 아이를 이제 업고 다니면서 회원 엄마들 이제 한 달 교재가 끝나면 우리가 과오로 방문 이래가지고 책을 들고 이제 방문을 가요. 당신 아이가 어떻게 했고 어떤 부분이 취약했고 내가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지도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엄마와 상담을 가는데 상담 갈 때마다 제가 이제 둘째 아이를 업고 다녔어요. 업고 다니니까 엄마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야 이렇게 애살 있게 자기 아이를 포대기를 업고 다니면서까지 내 아이를 지도해주는 선생님이라면 믿겠다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 둘째가 공신이에요. 큰 공신. 제가 이제 공부방을 하면서 이동 그린빌에서 했었는데, 네. 그때 제가 그 정말 학구열로 유명하다는 그 이동이라는 동네에서 제가 만 17년을 했거든요. 17년 동안 제가 이렇게 버텨낼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런 내공이 아니었을까. 우리 둘째한테 저는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포대기 엮고 다니고 그때는 차도 없었어요. 제 차도 버스 타고 다니고 비 오는 날에는 택시 타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근데 택시를 타면 택시 아저씨가 왜 그렇게 뭐라해요? 아파트 라인까지 들어가자고 하면 신경질 내요. 아니 아파트 라인에 이거 차를 돌릴 공간이 없는데 아줌마는 그 공간도 생각하지 않고 내한테 들어가자 했냐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 주고 내가 택시 타는데도 안에 골목까지 들어가자 했다고 막 신경질 내는 택시 아저씨들의 그런 것도 막 넋두리도 받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좀 웃기도 하고 좀 다시 한번 울컥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순간순간마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열심히 살았던 것에 비해서 돈을 별로 못 벌었어요. 예, 버는 거는 많이 번 것 같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재테크 공부에 좀 둔했던 것 같아요.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금액도 제법 됐었던 것 같은데 이걸 못 모았던 게, 내가 이걸 또 악착같이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또 없었던 것 같고, 버는 것만큼 좀 또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돈이 되게 요령껏 열심히 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철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이 모아지는지 이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인 미디어, 1인 개인 사업가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이제 돈이 모이는 것도 보이고, 돈의 흐름도 보이고, 또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보여요. 그래서 요즘 솔직히 많이 행복합니다. 영원한 사랑이 오셨네요. 추억이 덧죠? 네, 민경생님,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 이 라이브 방송도 저는 학자가 아니잖아요. 어디 박사학위를 받았고 석사학위를 받았고 교육 쪽에 제가 많은 공부를 했던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제가 이제 만 17년 동안 이제 교육 현장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내 두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조금 과감하게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뚜렷한 해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의 속상한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이런 걸 좀 들어가면서 같이 소통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 라이브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리 홍성숙생님, 아이의 학습에 엄마가 어느 정도 관여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혹시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생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학습이라는 것도요, 엄마가 이렇게 관여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초등학생까지는 엄마가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생 때는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거든요. 30분을 못 넘겨요. 한 20분, 10분, 20분 요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초등학생들은. 그때는 이제 자꾸 딴 데로 세요. 딴 데로 세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엄마가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아이가 하는지 안 하는지 옆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는 정도는 초등학교 3학년이면 엄마가 조금 관심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절대 가르쳐 주지 마시고요. 하는지 안 하는지 봐주시고, 아이가 도움을 요구했을 때 이제 엄마가 조금은 티칭을 해줄 수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가 일일이 챙겨주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은 그냥 관심 정도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에게 네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애들이 이제 어느 순간 중학생쯤 되면 이제 스스로 학습이 이게 형성이 되어서 중고등학교 때는 애들이 이제 차고 나가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엄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는 아이는요, 자립심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엄마들이 시험 기간 되면 밖에서 지키고 있어요. 거실에서. 아이 시험 기간에는 엄마도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되면 그때쯤에는 이제 아이들이 알아서 자기들 스케줄 관리하고 시험 기간이면 요거 플랜을 짜서 공부할 수 있게끔 고리 잡아줘야지. 초등학교 때 이제 엄마들이 너무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는 버릇하면 애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엄마가 챙겨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는 거는 보통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한테 자꾸 기회를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엄마는 그냥 옆에서 보는 정도, 봐주는 정도. 위험한지 안 한지 이제 요것만 좀 봐주는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홍성숙 선생님 혹시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아, 우리 햇살 라이프님이 어떤 계기로 해서 책을 쓰게 되었는지 물으셨네요. 와우.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1인 기업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 딱 떠오르는 게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었어요. 내 자신을 브랜딩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고민을 했죠. 제가 이제 대졸인데, 아, 그러면 석사학위를 딸까? 아니면 책을 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주변 전문가한테 좀 물었어요. 이 상황에 내가 뭘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지금은 트렌드가 책 쓰는 트렌드래요. 책을 써야 된대요. 그래야만 내 브랜드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바로 이제 알아봤죠. 교육기관을. 여기저기 인터넷에 찾아보고 여러 군데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금액도 확인해보고 이제 그러던 찰나에 지인 소개로 내가 이제 그거 책 쓰기 코칭을 받았던 곳에 가서 코칭 받고 거의 한 책 쓰는 거는 3주 만에 책 썼고요. 수정하는 거는 3달이 걸렸어요. 3달이 걸려서 책을 내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를 브랜딩화하고 싶었어요. 그 원인이 제일 커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내게 됐던 거고, 책 쓰는 소재도 처음에 이제 뭘로 접근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만 17년 정도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이들 교육적인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컨셉을 거기서 잡은 거예요. 내 아이 자존감 수업이라고 컨셉을 잡은 거죠. 그거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전에 느꼈던 사례들, 그리고 이제 저도 솔직히 얼마 전에는 한 40대 초반에는 자존감이 완전 밑에까지 떨어졌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끌어올리면서 겪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의 견주어 봤을 때 뭐가 중요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자존감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제가 풀어갔던 거죠. 풀어갔는데 그 책을 쓰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냥 정화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혹시 나중에 우리 햇살 라이프님도 이제 선생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책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책을 딱 쓰고 이제 출판 기념회를 끝내놓고 나니까 주변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작가님, 호칭이 하나 더 생기더라고요. 작가님. 근데 작가님이랑 호칭이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이제 원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서 그러는지 작가님 이 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찾았죠. 주변에서 자꾸 찾고, 이거를 내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같이 누리자. 이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 자꾸 이제 끄집어 당겼죠. 지금은 여전히 끄집어 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실방에 들어오시는 우리 선생님들, 어찌됐든 또 저를 보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죠? 한 번 인연은 또 저는 끝까지 간다 이런 주의니까 저랑 계속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햇살 라이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또 지금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색깔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끊임없이. 그게 다요, 자산이 돼요. 나중에 책을 쓰려고 했을 때. 네. 책을 쓰려고 했을 때 내가 경험했던 그러한 사례들이 다 내 자산이 돼요. 나중에 그거를 하나씩 풀어보면요.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또 책이라는 브랜드로 씌워서 세상에 이렇게 내보이면 또 세상에 대한 이제 호응도가 달라지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호응도가. 네, 세미생님. 정화돼요. 정말. 지금 이 순간도 자산인 거죠. 햇살 라이프님 책 쓰셔야 되겠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더니, 우리 햇살 라이프님도, 좋아요. 그럼요. 지금 이 순간도 자산이죠. 예. 저는 이렇게 대하는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귀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연유로든. 이게 우연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미리 예약이 되어 있던 기적인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령껏 힘들어야죠. 부엉이님, 맞죠? 좋아요. 축복합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머리글에 선생님 이름이 올려지게?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머리글에 선생님 이름이 올려진단 말이 무슨 말씀이죠? 햇살라이프님? 아, 그쵸. 맞습니다. 요새는 또 옛날 같으면 이제 책 쓰는 사람이 어떤 뭐 문단에 등단해야만 책을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책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보편화되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문단에 등단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경험, 이제 특별한 경험, 그다음에 세상에게 내가 살아왔던 얘기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있다면 누구나가 다 작가가 될 수 있거든요. 요즘에 그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조금만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책 이제 몇 권 더 내보면 저도 이제 책에 대한 코칭을 하려고 그것도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그건 이제 진행 중이라서 혹시라도 지금 당장 뭐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수는 있죠. 프롤로그의 선생님 이름? 글쓰기 코칭, 네,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직은 제가 준비 중이라서, 네. 제가 2권까지 내보고, 지금 2호 준비하고 있거든요. 책 2호 준비하고 있어서, 그거 이제 내고 나서 내년쯤에 이제 글쓰기 코칭도 하려고, 예, 제 계획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햇살 라이프님 사례 많이 모아주세요, 사례. 좋습니다. 지니생님, 프롤로그에 제 이름? 제 이름이 없다고? 아니면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왜 이렇게 못 알아듣죠? 열정이 막 느껴져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예, 댓글 다시고 호응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예, 열정이 느껴져요. 머리글에 대한 궁금증.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이게 수다방 노려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예. 뭐 어떤 정답을 제시해주기보다는 이렇게 서로 얘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호응해주고. 오, 진짜요? 햇살 라이프님 따님도 생방 보고 계신다고요? 엄마야 세상에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아니 따님도 유튜브 지금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데 와우 좋습니다. 세미생님 알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저한테 묻고 싶은 분 있으시면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냥 제 경험을 풀어드릴게요. 제 경험을. 자, 제가 제목에 썸 제목에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다라는 이제 그 제목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커뮤니티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보통 이제 제가 그 공부방 현장에 있을 때 어떤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점심 뭐 드셨냐고요? 저 제대로 못 먹었어요, 점심은. 수업 끝나고 요거 준비한다고. 예, 제 수업할 때 그때 이제 어떤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는 너무 기가 죽어 있다. 매사에 의기소침하고 너무 기가 죽어 있는데 우리 애를 어떻게 하면 기를 좀 살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아버님 앞에서 기죽어 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이제 가정 환경 속에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몸에 습득을 한 거예요.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제가 제 책 속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적은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엄마가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아이가 그대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어머니한테. 어머님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자존감이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낮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예, 20, 30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엄마가 좀 당당한 모습 보이고 엄마가 열심히 하는 모습, 긍정적인 모습, 좀 밝은 모습을 보이고 이러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변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만 얘기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애가 이제 졸업할 때쯤에 그 어머님이 전화 오시더라고요.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엄마 아빠가 교과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주변에 뭐 학자들이 뭐 아이들을 요만큼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뭐 몇 살이 되어서는 이렇게 키우고 막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가정마다 다르고 아이의 기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아이를 낳았던 엄마 아빠 몫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사는 모습 보이고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이렇게 추진해가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긴장되게 한다. 평소에 햇살라이프님 자존감이라는 단어 잘 안 쓰셨죠? 그죠? 그냥 주변의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안에 초점을 두시면 돼요. 내 안에 초점을 두시고 자꾸 그냥 이렇게 웅크려져 있는 나를 끄집어내시면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자꾸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세요. 제가 유튜브 수업 때도 그랬잖아요. 잘하고 있어. 이만큼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제 스스로를 따독거리면서 자꾸 내가 나에게 칭찬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말을 좀 자주 꺼내세요. 일상 속에서도. 아이들 앞에서도 꺼내시고. 그게 저는 이제 우리 딸아이가 지금 고2인데 딸아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딸이 그래요. 오, 넘치는 자존감이래. 우리 딸이 내한테 하는 말이. 저는 그 말이 싫지가 않아요. 우리 딸아이도 보면 자존감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이 평소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애들이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 이거 용기가 생깁니까? 부엉이님 고맙습니다. 일단은 내가 행복해야 돼요. 엄마가. 맛있는 거 너무 애들한테만 챙겨주지 마세요. 특히 햇살 라이프님. 얘 3명 챙기신다고 햇살 라이프님 거는 안 챙기시죠? 대충 먹고 막 이러죠. 좋은 거 먼저 애들 주고 이러죠. 좋은 거 있으면 신랑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애들 챙기고 막 이렇죠. 그러지 마세요. 자존감 삼행시 좋습니다. 좋아요. 자존감 삼행시 나중에 톡방에 올려주세요. 나에게 챙기세요. 전에 이제 김미경 강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해라. 나에게 선물도 좀 주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한 번씩 나에게 투자를 해요. 과감하게. 이거 짜장면 얘기하니까 짜장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 이거 노래 가사 아니에요? 노래 가사 민경님. 맞아요. 짜장면이 싫다고 해서 진짜 싫어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자식들 먹이려고 그죠? 요새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엄마는 뭐 좋아해 뭐 좋아해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애들도요 엄마 아빠 선물 챙길 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 엄마 뭐 좋아하지 이러면서 그걸 엄마가 좋아하는 걸 사와요. 저는 이제 우리 그 아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딸아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애들 용돈이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용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는 엄마 생일을 위해서 뭔가를 사주려고 하면 엄마는 초코칩 좋아해. 저 초코칩 좋아하거든요. 초코칩 좋아해 이랬더니 세상에 생일날 초코칩 하나 사와서 포스트잇 붙여서 엄마 생일 선물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되게 좋았어요, 기분이.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거 얘기하세요, 평소에. 남편한테도 얘기하세요. 나 이거 좋아해. 싫어하는 거 싫어한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살았던 패턴처럼 이제는 사시면 안 돼요. 자존감 떨어집니다. 엄마 뭐 좋아한다. 엄마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 안 좋다라고 아이 앞에서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엄마 아빠는 무조건 완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엄마도 인간인지라 아플 때가 있단다.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단다. 이런 얘기를 아이한테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것도 아이하고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보이십시오. 그래야만 애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보이셔야만. 초등학교 때 아이와 이렇게 유착 관계가 많은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일수록 아이들이 중2병 이런 거 안 걸려요. 보통 초등학교 때 엄마와의 소통, 아빠의 소통이 없는 아이들이 중2병 심하게 겪습니다. 저승사자도 무서워서 도망간다잖아요. 우리 세미생님은 남편에게 잘 얘기한다고 좋습니다. 아이하고도 소통 많이 하시는 거죠? 아이하고도 쫑알쫑알 얘기 많이 하셔요. 애하고는 뭐 우리 비밀이 없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비밀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엄마랑 아이랑 친하다고 해도, 친하다고 해도 또 엄마한테 끄집어낼 수 없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또 인정하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또 소통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아, 햇살 라이프님, 올해 아이가 중2가 된다고요? 와우, 괜찮으세요? 아드님, 괜찮으시죠? 우리 햇살 라이프님의 에너지를 생각하면 아드님, 괜찮을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애 키우면서 너무 완벽하게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편해야죠. 엄마의 인생도 찾아가면서 엄마 것도 챙겨가면서 애 거를 이렇게 챙겨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메인 중앙에 있는 자리는 여러분 자신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아니라. 중앙에 여러분 자신을 놔두고 그 다음에 사이드에 남편도 놓고 자식도 놓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 햇살 라이프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맞죠, 세미생님? 자, 우리 세미생님도 출발선에 있다 보니까 아멘 할 뻔했다고. 출발선에 있다 보니까 또 열정이 그죠? 열정이 막 섰죠? 좋습니다. 그런 게 막 느껴져요. 오, 시간이 벌써 제가 이거 실방을 켠 지 1시간이 됐네요. 제가 한 10분 전에 킨 것 같아요. 테스트 한다고. 한 10분 정도만 더 말씀 나누고 그렇게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셔도 됩니다. 워크숍. 햇살 라이프님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듭니다. 어쩌겠노. 엄마의 자존감이 중요하죠. 그죠? 지금 우리 부엉이님은 큰 용기 내신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햇살 라이프님 추진하신다고요? 코로나 땜시. 코로나 땜시. 우리 이렇게 실방에서 만나요. 실방에서 서로 얘기하고 또 다른 분들이 이제 질문 올려주셨던 거 제가 얘기하다 보면 미처 댓글을 또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댓글을 보셨던 분이 또 답변 글을 같이 올려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코로나만 아니면 번개하고 싶죠. 저도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 좋아하고 쉽게 막 정드는 스타일이고 막 저도 좀 그래요. 그래 나중에 막 상처받고 이러지만 유튜브 하게 된 계기요.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퍼스널 브랜딩. 내가 책 쓰기처럼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성장했어요. 유튜브 하면서. 진짜요. 그래서 제가 에너지를 담아서 이렇게 전파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 하라고. 유튜브 강사까지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해서 괜찮으니까. 내가 해서 너무 좋으니까. 내가 해서 너무 큰 성장을 이뤘으니까 이거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사로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된 거죠. 처음에 원래 저 유튜브 강사할 생각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부모 교육 쪽으로 제가 이제 내 아이 자존감 수업 요 책을 내면서 저는 원래는 부모 교육 이제 전문가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컨셉이 가지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유튜브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17년 정도 애들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를 모으는 습성이 생기더라고요.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제법 많은 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무료로 풀었죠. 풀면서 주변의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유료로 전환하면서 이제 유튜브 강사로 활동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나를 브랜딩하고 싶어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하면서 진짜 제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정말 많이 제가 제 스스로 저의 모습이 보여요. 1년 반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많이 달라졌어요. 유튜브 때문이에요. 유튜브 하면서 이제 기존의 똑같은 모습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저예요 도경이. 어머 도경이면 제자 도경인가? 네, 햇살 라이프님 좋습니다. 퍼스널 브랜딩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햇살 라이프님. 우리 세미생님도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달란트 보여요. 그래서 제가 세미생님 손잡았잖아요. 자격증 가져오시라고. 아유 그럼요. 민경님 제 열정이 흡수될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편안하게. 기존에 자기가 살았던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패턴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데 어찌됐든 지금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용기를 내신 거잖아요. 그럼 벌써 50%를 획득하신 거예요. 좋습니다, 부엉이님. 네, 세미생님. 자료 많이 모으세요. 자료 많이 모으시면 그게 다 이제 돈이 돼요. 돈이 돼. 돈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맞죠? 예, 저도 1시간 금방이네요. 이렇게 또 호응해 주시고 댓글창에 답변 주시고 이러셔서 저도 1시간 정말 기분 좋게 달려왔네요. 좋습니다. 아유, 귀한 시간. 지금 한참 바쁘실 시간들 아니신가요? 네. 제가 다음 주에도 한번 실방을 준비를 해볼게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주제를 좀 가지고 올게요. 제 책 속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한 주마다 이렇게 주제를 걸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 나누는 시간으로 그렇게 한번 제가 마련해 볼게요. 생방 라이브 좋죠? 오, 괜찮네요. 저 첫머리 올린 건데.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너무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아우, 세미생님, 저도 감사해요. 바쁜 시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네. 우리 여기 오셨던 선생님들 진짜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첫 방을 함께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올 때도 이제 또 여러분들과 좋은 얘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써보겠습니다.